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안녕하세요. 네모난 항아리입니다. 2013년 개봉된 영화 관상의 포스터입니다. 천하의 관상쟁이 앞에서 실제 관상을 보는 듯 강렬한 시선을 던지는 6명의 명배우들과 시선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58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62년이 지난 미래의 어느 날, 2019년에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분명한 것은 아득히 먼 미래에 현재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평가할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562년 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득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당시 그들의 흔적을 찾기로 합니다. 단종의 최측근이었던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한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에 오릅니다. 세종 때 함길도 관찰사가 되어 여진족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했던 김종서. 영화 관상에서도 호랑이의 상으로 등장했던 김종서. 그가 지은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말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크란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매서운 북방의 날씨 속에서 무엇과 상대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했던 김종서는 1453년 수양대군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영화 관상에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계유정난 8일 후 또 하나의 사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니 세종의 세 번째 아들, 우리는 그를 안평태군이라고 부릅니다. 김종서 등과 함께 반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세종 말기, 그러니까 계유정난이 벌어지기 6년 전에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에 의해 그려진 오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복숭아밭을 누리는 환상적인 꿈을 꾸고 이를 잊지 못하여 안견에게 명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합니다. 아쉽게도 이 작품은 일본 델리대학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수양대군은 자신의 조카, 형의 아들, 조선의 왕이던 어린 단종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단종이 자발적으로 보위를 양보할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종 곁에서 그를 보조하던 모든 이들을 영모의 죄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측근들의 목숨까지 위협받게 되자 단종은 보위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모든 고난을 세조에게 빼앗긴 단종이 경복궁에서 나와 장덕궁에서 보낸 세월이 1년이 되어갈 즈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육신의 단종 포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원부 관원이었던 성삼문, 박팽년을 중심으로 명나라 사신들이 연회해 세조, 한명회, 신숙주 등을 칼로써 응징하려 했던 그들의 계획은 한명회의 직감에 의한 연회 장소의 변경으로 숲으로 돌아가고 결국 비밀이 누설되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충정과 아쉬움은 9호선 노량진역 인근에 있는 사육신 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성삼문이 죽기 직전 지었다는 절이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군 할제 도야청청하리라. 하얀 눈이 온 세상에 가득해도 홀로 푸르르고자 했던 성삼문의 절개가 표현된 작품.
작품입니다. 이와 같은 역모 사건들이 반복됨을 두려워한 세조는 상황이었던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단종이 유배 온 지 2달 지났을 때 남한강에 큰 홍수가 일어나 청년포가 물에 잠기게 되자 단종은 급히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 관풍헌 안에 있는 자규루라는 누각에서 단종이 지었다는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궁중에서 나와 외로운 그림자로 푸른 숲에 깃들었다. 밤마다 억지로 잠들려 하나 잠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한스러움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원하는 끝나지 않네. 자기 울음 끊어진 새벽 맷뿌리에 조각달만 밝은데 비를 뿌린 것 같은 골짜기에는 붉은 꽃이 지네. 하늘은 귀 머거린가 아직도 이끌는 나의 호소를 듣지 못하고 어이하여 수십만은 이 사람 귀만 밝게 했는가. 2019년 국제도서전에서 유홍준 선생님을 직접 만난 기쁨으로 구입하게 된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아픔이 승화되어야 예술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단종은 매우 냉정하고 조신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만 같다. 단종 보기를 시도하는 일이 끊이지 않자 영의정 정인지는 단종을 처형하여야 한다고 세조에게 고합니다. 세조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계속되는 신하들의 요구로 결국 이를 수락하고 맙니다. 사약을 가지고 영월에 도착한 의금부도사 왕방효는 단종이 온 이유를 하문하였으나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래하여 1457년 10월 유배 온 지 4개월 만에 단종은 세상을 떠나게 되니 향년 17세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형을 집행해야만 했던 의금부도사 왕방효는 한양으로 돌아가던 중 남한 강가에 이르러 시조 한 수를 남겼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내놓다. 웬일인지 슬픈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해피엔딩보다는 새드엔딩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슬픔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 562년 후에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기록될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바로 내일의 오늘을 즐거웠던 순간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기록과 글과 책 속에서 역사 속에서 다소 낯설은 슬픔과 기쁨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을에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모난 항아리였습니다.